지속되는 폭염에 물놀이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금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수영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강 위에 고무보트가 떠 있고 물속 여기저기에서는 불빛이 보입니다. 119 구조대가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20대 4명을 수색하는 겁니다. 실종자 4명은 수색 3시간여 만인 어젯밤 8시 46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잇따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숨진 4명은 중학교 동창생들로 실종 신고한 1명까지 5명이 함께 물놀이를 왔다 변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물놀이하다가 이렇게 4명이 안 보인다고 어떤 그런 신고 사항이었고 또 수영을 또 전혀 못한다 친구들이. 사고 당시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았고 신고자는 무서워 물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란 안전부표가 설치된 뒤쪽이 사고가 난 곳인데요. 수심이 3m에 이릅니다. 짙은 녹색을 띠고 있어 제가 서 있는 이곳과는 물 색깔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사고 위험이 높아 수영은 금지된 장소입니다.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알지 못하죠. 네. 갑자기 푹 꺼지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충남 금산의 어제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지자체는 무더위에 유사사고가 잇따르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대로입니다. 이틀 전 금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사고 경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참 안타깝고 황망한 사고인데 이게 물놀이를 시작한 지 40분 만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해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그 나이 또래 아이가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마 다 생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7월 9일 이틀 전이죠. 저녁 6시 전후로 해가지고 대전에서 이 금강으로 놀러 간 중학교 동창 5명이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화장실 간 사이에 돌아왔더니만 저 멀리 4명이서 갑자기 물속으로 쑥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만 그로부터 한 3시간 이후에 이 4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결국 안타깝게 다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데요. 사고 난 곳은 수심이 한 2, 3m 정도 되지만 조금만 들어가면은 수심이 7, 8m 정도로 굉장히 깊어지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입수 금지 구역을 이렇게 부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들어간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발견됐을 때 특별히 부표 같은 조끼라든가 안전 장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후문인 것 같습니다. 네, 사고 지점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인근 주민의 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물 수심이 되게 깊어요. 색깔도 다르고. 저희가 수영들이 최고 수심이 한 3, 4m, 깊은 데는 5, 6m까지 나오기 때문에 수영 잘하는 사람도 들어가면 위험한 곳이거든요. 네, 짚어주셨지만 입수 금지 지역이라는 표시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사고 당일 현장에 안전 요원이 순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입수를 막지 못했다는 건 좀 아니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보통 이런 강이나 계곡에 안전 요원이 상시적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장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경우에는 안전 요원이 2명이 배치가 되었다고 해요. 그중에 1명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물놀이 사고를 당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기울이라는 안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만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안전 요원의 지시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안전 요원의 경우에는 안전 부표라든가 이런 것을 건너가는 그런 물놀이객들을 대상으로 주의하고 제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인데 아마 안전 요원의 지시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안전 요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 부분도 함께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 현장을 기자들이 찾아보니 여전히 다슬기를 채취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북적인다고 해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물놀이
물놀이객들이라든가 이 현장을 찾는 분들이 안전 의식이 조금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짚어주셨는데 사고 이튿날입니다. 네. 어제도 금강에서 다슬기 잡기에 나선 사람들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 강 전체가 수심이 깊지는 않을 거예요. 얕은 부분도 있을 테지만 그런데 또 들어갔다가 자칫 또 큰 사고가 발생할까 봐 좀 우려가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예. 지난 5년 동안 이 물놀이 사고 등으로 해서 한 150명 정도가 예. 사망했다. 한마디로 매년 한 45명 정도가 사망하는데 깊은 바다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의외로 하천이나 계곡에서 거의 60% 이상 사고가 난다라는 것인데 네. 그만큼 하천이나 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굉장히 얕고 하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라고 하지만 계곡 같은데 물살이 빠르고 생각보다 이게 물이 얕아 보이지만 금방 깊어지는 이런 네. 변칙적인 부분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예.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경북 영천에서 이 80대 어르신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슬기를 채취하러 갔다가 안타깝게 그 유명을 달리했고 또 같은 날 또 충북 보은에서도 80대 어르신이 비슷한 사건 부부간에 예. 이 그 채취를 하러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물살에 이길 수 있지만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살이 빨라지고 할 때 대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혹여 어떻게 보면 다슬기를 채취하러 간다 하더라도 구명조끼와 같은 보호 장구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